안녕하세요, 용서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흥미로워할 만한 책들이 몇 권이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창고에 있는 책들을 꺼내다 보면 의외의 책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들어온 입고된 책인데요. 그 송곳이라는 노동조합 관련된 어떤 화제가 됐던 책인데, 요것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이 관련해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불편한 얘기긴 한데, 네. 네. 오늘 약간 박스에서 꺼내는 거 중에 되게 흥미로운 책 중에 하나가 이 숨어있는 외톨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흔한 책은 아니에요.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출판사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예전에 되게 흥미로운 책들을 많이 기획하고 냈던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용서정 같은 경우는 이 책은 보이는 대로 좀 다 구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숨어있는 외톨박이는 그 지금 이제 사라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년 어간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내시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내시, 백정, 기생, 막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제 그분들이 살아계셨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구술하고 하는 형식으로 글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료적으로도 가치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여러모로 응용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라서 여러분에게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조금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최영미 시인이 초창기에 썼던 에세이집이거든요. 최영미 시인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를 내면서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련해서 그 속에 내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그 제목이 되게 좋죠. 우연히 내 일기를 엿보게 될 사람에게 라는 제목인데,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은 이 작가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작가가 쓴 같은 시기에 썼던 글들이 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44페이지에 보면 이 최영미 시인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1991년 12월 30일 일기장에 썼던 그 첫 번째 시가 있어요. 내 인생이 실패였는지는 몰라도 아직 내겐 내가 남아있다. 살아서 시를 쓴다. 그러면서 이제 최영미 시인이 쓴 첫 번째, 처음 쓴 시의 그 구절이 인용돼 있어요. 이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직업적 혁명가의 길은 직업적 실업자의 길이었나. 그 흔한 커리어 한 줄 없이 번듯한 직장 쓸만한 명함, 추우면 비빌 그 잘난 애인 하나 없이 먼 길 돌아 애돌아. 네. 여기 약간 이제 최영미 시인 특유의 좀 정서가 담겨 있고요. 이 에세이에는 되게 재밌는 글들이 많아요. 최영미 시인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집을 쓰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물어보거나 딴지를 걸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좀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당신 33살에 시를 썼는데 왜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고 얘기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 젊은 여성 시인을 향한 당시 사회의 어떤 시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 에세이를 보면 좀 담겨 있어요. 이거 다 용서점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책인데, 그 레어한 책들 두 권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옥중서신, 이게 엄청 많이 나와서 사실 이렇게 이 책 자체로는 흔하거든요. 구하기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점에 있는 이 책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냐면, 네, 이게 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친필이 들어가 있어요. 박상필, 이게 박씨죠? 네. 박상필 교수님에게 드린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펼치면 첫 번째에 뭐가 써있냐면 기도문이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종교가 있든 없든 굉장히 좀 뭉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한 줄만 읽어드리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확고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뭐 이런 기도문이 앞에 딱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저는 인상적인 책이에요. 또 하나의
이 용서점이 보유하고 있는 귀한 책을 제가 한 권 또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승우라는 그 작가가 쓴 에리직톤의 초상이라는 초창기 대표작이에요. 이승우 작가는 사실 원로급에 속하시는 우리나라의 되게 유명한 작가시고,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식물들의 사생활이라든가 재밌게 계속 읽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자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뵐 일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발견하게 된 건데요. 뭐냐면 이게 초판인데 이승우 작가님이 여기 등장하는 이 형태의 이 책이 3,000부인가 이거 찍고 이게 바뀌었대요, 표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판돼 버려가지고 이 형태로 만든 책은 우리나라에 몇 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 작가님이 보시고 되게 깜짝 놀라시면서 이거 자기도 없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책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여기다 사인을 딱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레어한 책입니다. 이 표지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책. 네. 뭐 요새 나오는 책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그 페이스북 몇만, 뭐 피키캐스트 몇만 이런 식으로 그런 소셜한 곳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읽힌 책들도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마침 눈에 띄어서 제가 한 권, 이것도 참고해서 꺼내온 책인데요. 이게 2001년에 나왔던 책인데 제목이 무려 먼지입니다.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그 올해 과학책으로 꼽혔던 책인데 그야말로 먼지에 대한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새 우리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이 먼지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미세먼지 이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양으로 한번 읽어볼만 하고요.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먼지로 인해서 인간이 받는 피해에 대한 내용이 2001년에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예언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2010년이 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의 10분의 1은 천식 환자가 될 것이다, 이 먼지의 공격에 의해서 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 같은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나오는데 내년이죠. 2020년이면. 근데 2001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빠른 속도로 이 오염과 이 먼지의 공격이 시작돼서, 사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어떤 10분의 1이 천식 환자가 될 것이다 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피해가 있는데 우린 잘 그걸 인식하지 못하죠. 요새 뉴스에 나오니까 그냥 마스크 써야지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책을 보면 이 먼지라는 게 왜 위험하고 무서운 점이 있는지를 이 책 안에서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새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교양 도서라서 이 책도 꺼내왔습니다. 네, 두 번째 언박싱이었고요. 초반이라 아직 어색해서 이렇게 책 소개하고 꺼내는 게 여전히 저희 경직되어 있는데요. 차차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용서점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책들을 꺼내서 보여주는 이 언박싱 영상 앞으로도 계속 할 테니까요. 예, 관심 가져주시고 용서점에 있는 책들 중에는 구입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